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세금에 대한 그 상식에 대해서 뭐 많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작년에 파워 FC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메일로 글자로 제가 쭉 교육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부터는 동영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한번 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세금 관련해서는 개인과 법인으로 따로 나뉘는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개인,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개인과 보험, 개인과 세금, 세금과 보험 요 관련 관계에 대해서 대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보험 관련되는 내용은 그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25조가 그럼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그냥 찾아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나오죠. 소득세법 시행령.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소득세법 시행령이 따로 나오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네요. 일부 개정됐고 최종 공포 내용으로 저희가 아까 봤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라고 얘기했었죠. 25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조, 2조, 3조, 2조 2 이렇게 보이시죠? 쭉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20조의 2, 20조, 22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자,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자,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바로 위에 저장 디스크 형식으로 저장도 있고 여기 인쇄도 있고 복사도 있죠. 돋보기도 있고. 자,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이에요. 여기서 저축성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험 설계사들이 얘기하는 연금이나 보통 저축에 관련되는 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냈던 돈이 원금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보험료보다 해지 완급금이 더 많아지면, 보험료 낸 거보다, 낸 돈보다 환급금이 더 많으면 그것은 전부 저축성 보험으로 봅니다.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낼 때는 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다 작으니까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에 내가 낸 돈보다 환급금이 많아지는 시점이 되면 저축성 보험으로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한번 대략 볼까요? 돋보기 누가 25조를 확대하래. 자, 법 16조 제1항 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험 차익은 결론적으로 내가 낸 것보다 환급금이 많을 때 환급금 빼기 낸 돈 하면 차익분이 생기죠. 그게 보험 차익이에요. 이득을 본 거죠. 이득을 본 거. 그게 보험 차익. 쉽게 말해서 화해지 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다 많은 보험들을 말해요. 대통령이 영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 또는 계약 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만기도 포함입니다. 따라 받는 환급금 이하 보험금이라고 하고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뺀 금액 맞죠? 내가 낸 돈에서 환급금을 빼면 플러스가 되면 그건 보험 차익이 됩니다. 보험 차익.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까지의 다음 각 호 아래쪽에 있는 게 각 호예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까지의 어느 계약 괄호가 어디 있나요? 괄호 한번 쭉 볼까요? 여기까지가 괄호네. 야, 이런.
다만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 체결 시점부터 1호부터 3호, 1호, 2호,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으로 한정한다.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보험 계약은 제외하되 2호, 3호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이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 계약을 포함한다. 보험 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 차익은 제외한다. 다시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 차익은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돈을 받겠다 그 얘기예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 25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내가 낸 돈 그리고 환급금 이건 해지 환급금이든 만기 환급금이든 뭐 어떤 경우에 내가 낸 돈과 환급금 이게 원금이죠. 원금과 환급금 바꿔서 얘기하면 환급금에서 빼기 원금을 했을 때 플러스가 남으면 요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요 얘기예요. 요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인데 1호부터 3호에 해당하면 제외하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외하는데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이 요 괄호 보지 마세요. 요거 지금 제가 색칠해 놓은 건 보지 마세요.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의 보험료 합계액이 다시 여기까지 가야겠네요. 대괄호까지 말한다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이 합계액이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으로서 조건 하나 나왔죠? 조건이 하나가 뭐가 나왔나요? 2억이었죠. 2억. 계약자 한 명당 2억이라는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가 2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시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으로서 최초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기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요거를 복사를 한번 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괜히 뻘짓해갖고 컴퓨터 멈춘 것 같습니다.
자, 계약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좀 헷갈려서 여기 괄호가 많아서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뭐 떴나 봐요. 잠깐만요. 아, 나왔네요.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으쌰. 2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 계약으로 으쌰. 서 납입한 날 으쌰. 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으쌰.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자, 보세요. 빨간색만 보세요.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이 보험료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으로서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면 비과세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계약 체결 시점부터 1호, 3호까지 어느 하나에 대한 보험으로 한정한다. 1호부터 3호까지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의 보험은 제외하되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이 체결한 후에 해당돼. 그러니까 1호와 2호와 3호죠. 2호, 2호와 3호를 해당하지 못하더라도 1호만 만족하면 비과세는 해당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2억 계약자 한 명당 2억 계약자 한 명당 2억 이하 계약자 한 명당 2억 이하이고 납입 기간으로부터 10년이니까 유지 기간이죠.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계약자 한 명당 2억 원 이하이고 납입 기간이 10년이고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납입 기간이 10년이 아니죠. 납입 기간으로부터죠. 납입 기간으로부터 10년 이상 됐으니까 요거와 요거는 같은 말이죠. 요거와 요거는 같은 말입니다. 납입 계약자 한 명당 2억 원 이하이고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비과세다. 첫 번째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2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 적립식 계약. 월 적립식 계약. 최초 납입부터 최초 납입부터 만기까지 중도 해지 기간이 10년 이상. 자, 보세요. 모두 충족하는 요 세 가지 가나다를 세 개를 다 충족하면 저축성 보험 계약은 비과세가 됩니다. 최초 납입일로부터 보험 깨는 날까지 만기 또는 깨는 날까지 10년 이상일 것. 유지기간 10년이란 얘기죠. 그리고 최초 납입기간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 그러니까 월납보험료 20만원, 30만원이면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균등하게 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달은 1억 내고 어떤 달은 20원 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되고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그러니까 기본보험료를 미리 낼 수도 있는데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내야 되고 그렇다. 그리고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한 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최초 내가 10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으면 10만원 이상 추가 납입을 했을 때 기본보험료 증액이죠. 추가 납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0만원이면 10만원까지만 증액해야 된다. 자, 이거 2번은 좀 어렵지 않죠? 자, 3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 계약이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 기간 만료 후에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자, 납입 기간이 끝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그냥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다.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다.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 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걸로 하면 안 된다. 사망시 사망시
사망시 통계법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이내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기간 보증 이내에 사망한 경우 뭐 종료 시에 연금 재원이 소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받다가 그 연금 받으시는 분이 사망하게 되면 연금 재원이 소멸해야 된다는 거죠. 소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 개시 이후 사망과 중도 해지할 수 없다. 다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3명 다 동일해야 된다. 아들이 계약자고 아빠가 보험 수익자고 엄마가 피보험자고 이건 안 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된다. 동일한 계약으로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이어야 한다. 이게 비과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계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보이시죠? 요거 뭐 간단한 산식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죠.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산식입니다. 자, 요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몇 가지 전제가 더 있는데 한 가지 전제가 2013년 2월 15일 2013년 2월 15일 날 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은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A가 계약을 했어요. 어떤 계약을 했냐면 그냥 A가라고 하면 안 되겠네. 2013년 2월 1일에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A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모두 A로 하고 그리고 월납이 뭐죠? 매월 내는 거죠. 월납 계약으로 3년 납 10년 만기 보험 계약을 했어요. 저축보험이겠죠. 저축보험을 계약을 했고 이제 월납 500만 원을 3년 동안 쭉 냈어요. 그리고 3년 납 10년 만기니까 3년 내고 10년 동안 유지할 계획이죠. 이게 그 만기가 그러니까 10년 후죠. 만기가 언젠가요? 만기가 2024년이게 되겠죠. 24년 1월 만기인데 보험 차익이 생기겠죠. 아까 보험 차익은 뭐라고 했어요? 보험 차익은 환급금 빼기 원금 금에서 요게 플러스가 되면 다 세금이 생기겠죠. 이 보험 차익의 비과세 부분을 지금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금이 얼마인가요? 원금? 자, 월납 500만 원씩 3년 냅니다. 1년 내면 6천만 원이죠. 1년 내면 6천만 원이고 곱하기 3년 하면 1억 8천이죠. 1억 8천. 아이고요. 1억 자, 1억 8천입니다. 원금이 1억 8천. 내가 보험 낸 돈이 1억 8천이고 3년 동안 냈고 10년이 만기가 되는 거죠. 10년 만기. 10년이 만기가 됐을 때는 뭐 2억 4천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보험 차익은 얼마인가요? 2억 4천에서 1억 8천을 빼면 6천만 원이 보험 차익이 되는 거예요. 자, 보험 차익이 비과세가 되지 않으면 6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죠. 과세. 6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비과세 요건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자, 원금이 1억 8천 이고 10년 유지했다 그랬죠. 10년 유지했고 원금이 1억 8천 10년 유지했고 이랬을 때 비과세냐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봐야겠죠.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계약자 한 명당 자 이거죠.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보이죠? 납입할 보험료예요.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이 2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 계약으로서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비과세다. 자, 뭐 온갖 밑에 거 조건 다 제끼고 나서도 요거 하나만 보면 되죠.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보험료 얼마였어요? 6천만 원. 6천만 원 곱하기 3. 내가 낸 돈은 1억 8천이죠. 2억이 넘었어도 나머지가. 이럴 경우 그리고 납입을 하고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으니까 요 보험 차액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월 적립식 보험의 조건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쭉 한번 이거 타자 쳐야겠다. 자, 몇 가지 좀 살펴보면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균등한 기본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와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 소득 과세 제외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를 제외하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제외하고 그 다음 것도 해야죠.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계약자 한 명당 저축성보험의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자,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균등한 기본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저축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와 보험 차익에 대한 이사 소득 과세 제외 요건, 비과세 요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의 납입 보험료를 제외하고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계약자 한 명당 계약한 모든 저축성 보험의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만 비과세 된다. 이해되셨죠? 이게 이 내용이 우리가 아까 법률상에 봤던 그 내용과 다르잖아요. 1번부터 3번까지. 연금에 해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이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까지 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 월적립 납입일로부터 균등하게 그리고 한 명당 합계액이 이렇다. 2억 원 이하이다. 등등등등. 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이 얘기죠. 2번, 3번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은 비과세를 안 해주는데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그러니까 2번, 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못하게 된 거라도 1호 요건을 충족하면 요 2번과 3번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번 2억 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유지됐다면 비과세 해준다. 1인당 그 얘기입니다.
복잡할 거 없죠. 조금 복잡할 수도 있나요? 뭐.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문제를 뭘 낼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 문제. 항상 기본적인 이 저축성 보험의 세금에 관련되는 건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이어야 한다 그랬죠. 이전 계약과는 좀 다릅니다. 월 다시 A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A입니다. A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전체 그냥 다 똑같이 했습니다. 본인으로 했고 월납 500만 원, 월납 500만 원, 5년 납 10년 만기 1대 보험 차익은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은 원금이 먼저 나오면 안 되죠. 환급금 빼기 원금 했을 때 플러스가 되면 보험 차익, 뭐 마이너스도 보험 차익이긴 합니다만 이 플러스일 때 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500만 원씩 5년 납 10년 만기 이거 냈으면은 1년에 6천만 원이죠. 5년을 냈으면 얼마가 돼요? 6, 5, 30, 3억이네요. 그렇죠? 3억이면 이건 떻게 돼야 될까요?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그 월점입식 저축성 보험이 계약됐으면 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뭐 10년 이상,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그리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뭐 6개월 뭐 등등등등등등. 자, 다시 이건 2번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이건 2억 원에는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죠? 2억 원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2억 원 미만이고 납입한 계약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비과세라 그랬죠. 개인당 2억 원 미만이고 10년 이상 유지됐으면 무조건 비과세다. 근데 얘는 지금 2억 원이 넘었죠. 6천만 원씩 내니까 1년에 6천만 원 맞죠? 500만 원씩 6천만 원을 5년 동안 3억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자, 2번에 해당되는 건데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자, 여기서 지금 5년 납 10년 만기라고 얘기했죠. 5년 납 10년 만기 돼 있죠. 자, 이거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 5년 납이니까 요것도 만족했죠? 5년 납이니까 요것도 만족했고. 그 다음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 자, 월납 500만원씩 똑같이 냈죠. 선납 안 했었죠. 조건이. 그죠? 선납 없었죠. 자, 그렇다면 이자소득 비과세가 되겠죠. 자,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월적립식으로 5년 납 10년 만기, 5년 납 10년 만기 또는 5년 월납으로 5년 이상 납입 기간을 가져가고 10년 이상 유지가 되면 저축성 보험이 되면 계약한 후에 따라서 이제 좀 계약한 후에 5년 동안 매월 똑같은 보험료를 냈죠. 5년 납이니까 월납 500만 원으로 똑같은 보험료를 냈고 만기까지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납입 보험료 한도에 적용받지 않고 보험 차익은 비과세가 됩니다. 보험 차익은 비과세가 된다. 자, 두 개 봤네요. 첫 번째 뭐 있었죠?
2억 원 이하일 때, 개인당 2억 원 이하일 때, 개인당 내가 낸 돈이 2억 원 이하이고, 월납이고 뭐 연납이고 자시고 떠나서 개인당 내가 냈던 보험료가 2억 원 이하이고 개인당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가 되면 비과세다. 요거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 뭐 2억은 넘었지만 5년 납 이상의 월납이고 유지가 10년 이상이라면 그리고 추가 납입 얘기했었죠? 추가 납입을 한 배 이상 100% 이상 하지 않고 또 선납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된다.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자, 이 개인보험의 비과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 비과세 내용은 굉장히 쉬워지겠죠. 이 내용을 끝까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건 두 가지죠. 세법 두 가지. 어렵지 않으니까 한 두어 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명확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